삼국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적벽대전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국지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전투, 불길이 강을 뒤덮고 거대한 함대가 무너지고 천하의 흐름이 갈라진 장면. 대개 적벽대전은 이렇게 기억됩니다. 조조의 대군이 남하했고 손권과 유비 연합군이 맞섰고 결국 불을 이용한 큰 승부 끝에 조조가 패한 전투. 겉으로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한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벽대전을 삼국지 최고의 전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적벽대전이 대단한 이유는 단순히 불을 질러 크게 이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 전투가 한 번의 승패를 넘어 천하 전체의 구조를 갈라놓은 전쟁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적벽대전은 멋진 전투라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삼국지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전환점이기 때문에 최고의 전투로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적벽대전은 왜 삼국지 최고의 전투로 불릴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적벽대전 직전의 흐름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관도대전 이후 조조는 북방의 강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원소를 꺾고 북쪽의 큰 세력을 정리하고 점점 더 이제 천하를 통일할 사람은 조조일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벽대전은 처음부터 팽팽한 3파전 상태에서 벌어진 전투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조가 훨씬 더 커지고 훨씬 더 유리해지고 남쪽까지 밀고 내려오면서 이대로 가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긴장감 속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즉, 적벽대전 직전까지만 해도 천하는 조조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말은 곧 적벽대전이 단순한 전투 하나가 아니라 기울던 판을 다시 세운 전투라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적벽대전은 이기면 살아남고 지면 천하의 방향이 거의 정해질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조조 입장에서는 이 승리를 통해 남쪽까지 장악하면 통일의 길이 훨씬 가까워집니다. 반면 손권과 유비 쪽은 여기서 밀리면 그 뒤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특히 유비는 아직 안정된 기반이 약했고 손권도 강동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이 전투는 조조에게는 마침표를 향한 승부였고 손권과 유비에게는 생존 그 자체가 걸린 승부였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다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적벽대전이 단순한 병력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전투를 생각할 때 숫자가 많으면 유리하고 큰 군대가 결국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벽대전도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조조는 더 큰 세력을 가진 쪽으로 보이고 더 빠르게 북방을 정리해 내려온 인물이며 기세도 더 강해 보입니다. 반면 손권과 유비는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운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벽대전은 전쟁이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전쟁은 늘 환경, 지형, 보급, 지휘, 연합의 결속, 상대의 약점, 그리고 타이밍까지 다 얽혀 있습니다. 적벽대전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진 전쟁입니다. 즉, 이 전투가 위대한 이유는 큰 군대가 작은 군대를 이긴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쪽이 어떻게 환경과 전략과 심리를 엮어 기울어진 판을 뒤집는지를 보여주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적벽대전이 손권과 유비의 연합이 왜 필연적이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손권과 유비는 완전히 한 몸인 세력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진영이고 서로 다른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언젠가는 부딪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세력입니다. 그런데도 이 순간에는 손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조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건 삼국지의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공통의 적이 너무 커지면 원래는 따로 갈 사람들이 잠시 한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의 연합이 천하의 구조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적벽대전은 바로 그 연합의 성공 사례입니다. 반동탕 연합처럼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금방 흩어지는 연합도 있지만 적벽에서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손권과 유비 쪽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성공합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 기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연합이 성공했다는 건 전투 이전의 정치와 계산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적벽대전은 군사적 승리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연합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적벽대전이 불리한 쪽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뒤집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다 진 것 같은 판에서 어떻게 이기는지, 거대한 상대 앞에서 어떻게 중심을 잃지 않는지, 그리고 한 번의 판단이 어떻게 전체 흐름을 바꾸는지를 좋아합니다. 적벽대전은 이 요소가 전부 있습니다. 조조는 거대하고 손권과 유비는 위협받고 있고 시간은 촉박하고 지형은 특수하고 한 번 잘못되면 끝입니다. 이 상황에서 연합군은 단순히 버틴 게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노립니다. 수전의 환경, 조조군의 남쪽 적응 문제, 함대를 묶은 구조, 불의 위력, 상대의 방심,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조조의 대군은 결정적 충격을 받습니다. 이 장면이 왜 전설처럼 남을까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약한 쪽이 똑똑하게 이기는 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투는 언제 봐도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적벽대전이 한 사람의 승리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도대전은 비교적 조조라는 인물의 결단력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반면 적벽대전은 다릅니다. 여기에는 손권의 결단, 주유의 지휘와 전략, 유비의 생존 감각, 제갈량의 존재감, 그리고 연합 전체의 판단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즉, 적벽대전은 단순한 개인 영웅전이 아닙니다. 삼국지 전체의 주요 인물들이 한 전장에 겹쳐 보이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더 상징적입니다. 누군가는 손권의 결단을 보고, 누군가는 주유의 전략을 보고, 누군가는 조조의 오판을 보고, 누군가는 유비와 제갈량의 생존 감각을 봅니다. 한 전투 안에 정치, 심리, 전략, 연합, 환경, 인물의 상징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전투는 당연히 최고의 전투로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적벽대전이 조조의 한계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분명 뛰어난 인물입니다. 현실 감각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구조를 만드는 힘도 있고, 사람을 쓰는 능력도 강합니다. 그런데 적벽에서는 그 조조조차 모든 것을 다 장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위대한 인물이 진짜 위대해 보이는 순간은 늘 이길 때만이 아닙니다. 그 인물의 한계가 드러날 때 오히려 그 사람의 크기가 더 또렷해지기도 합니다. 적벽에서 조조는 북방에서의 성공 공식을 남쪽에도 그대로 밀어붙이려 합니다. 하지만 환경은 다르고 전쟁 방식도 다르고 지형도 다르고 상대가 움직이는 방식도 다릅니다. 즉, 적벽대전은 조조에게 내가 아무리 커도 모든 판을 같은 방식으로 이길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준 전투입니다. 이건 조조라는 인물의 무너짐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 한계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투가 더 깊어집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적벽대전이 삼국 분립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적벽 이전까지는 조조가 남쪽까지 밀고 내려오면 천하가 다시 하나의 큰 권력 아래 정리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적벽에서 그 흐름이 꺾입니다. 이건 단순한 후퇴가 아닙니다. 천하가 셋으로 나뉘어 갈 여지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손권은 강동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유비는 살아남아 이후 촉으로 이어질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고, 조조는 강하지만 남쪽을 한 번에 삼키는데 실패합니다. 즉, 적벽대전은 조조의 통일 속도를 멈추고 손권과 유비가 각각 자기 축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전투입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입니다. 한 전투가 단순히 승패를 넘어서 천하 전체의 미래 형태를 바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벽대전은 삼국지 최고의 전투로 불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적벽대전이 이야기적으로도 완벽한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삼국지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강한 이야기의 힘을 가진 작품입니다. 적벽대전은
그 이야기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적, 생존이 걸린 연합, 천재 전략가의 존재감, 불을 이용한 극적인 반전, 패자의 후퇴, 그리고 그 이후 완전히 달라지는 천하의 흐름. 이건 서사적으로 너무 강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정보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강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척벽대전은 정보와 장면이 동시에 강합니다. 그래서 오래 남습니다. 관도대전이 구조적으로 중요하다면 적벽대전은 구조적으로도 중요하고 장면으로도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더 널리 알려집니다. 9번째 이유는 적벽대전이, 전쟁은 결국 사람의 심리와 판단이 만든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칼과 불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자신만만했는지, 누가 더 급했는지, 누가 더 버틸 수 있었는지, 누가 더 상대의 빈틈을 읽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적벽은 이 심리전이 강한 전투입니다. 조조는 자신감이 컸고, 연합군은 밀리면 끝이라는 절박함이 있었고, 주유와 손권은 여기서 반드시 막아야 했고, 유비 쪽도 살아남으려면 붙어야 했습니다. 이런 압력 속에서 사람들의 판단이 전쟁을 만듭니다. 그래서 적벽대전은 무력의 충돌이라기보다 판단력의 충돌처럼도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전투를 더 위대하게 만듭니다. 결국 적벽대전은 왜 삼국지 최고의 전투로 불릴까요?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는 조조의 통일 흐름을 멈추고 손권과 유비의 생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며 천하의 판도를 셋으로 갈라놓은 결정적 전환점이었고, 동시에 전략과 연합과 심리와 환경이 한꺼번에 맞물린 가장 극적인 승부였기 때문입니다. 즉, 적벽대전은 단순히 불로 이긴 전투가 아니라 삼국지 전체의 미래를 다시 써버린 전투입니다. 그래서 최고입니다. 이 전투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삼국지의 구조 자체가 훨씬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손권은 오래 버틸 기반을 잃었을 수 있고, 유비는 자기 나라를 세울 기회를 잃었을 수 있고, 조조는 훨씬 더 빠르게 통일에 가까워졌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적벽대전은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역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적벽대전은 극적인 전술 승리이면서 동시에 천하의 흐름을 갈라놓은 결정적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삼국지 최고의 전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